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유튜버 독일카시님과 함께 신품종 마크로필라 수국 컬렉션인 렛츠댄스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사전 예약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주셔서 그 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렛츠댄스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사전 예약 판매 행사를 독일카시님과 함께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스카이뷰 같이 개체가 많이 없던 품종들은 조기 품절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입고분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다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주문을 주시는 분들은 원래 약속된 추석 이후가 아니라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만 양해를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카시님과 이제 이 렛츠댄스 캔두를 10분에게 나눠드리는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거기 댓글이 벌써 500개 이상 달렸더라고요. 근데 500개 댓글 중에 10분밖에 못 받아가시니까 저희도 이번 영상에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카시님 댓글 이벤트에서 당첨되지 못한 분들이 저희 영상에서라도 당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댓글 이벤트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렛츠댄스 컬렉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렛츠댄스 컬렉션은 수국 중에 마크로필라 계열이라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파리가 깻잎 모양으로 나오면서 푸른색, 붉은색, 핑크색, 하얀색, 보라색 등으로 동그랗게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국 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마크로필라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필라 수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정원 소재로 쓰기엔 다소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크로필라의 태생적인 특성 자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꽃을 피우려면 그 줄기가 2살은 돼야 정상적인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독일카시님의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2년 차에서 꽃을 피우지 않고 1살짜리 가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이 렛츠댄스 컬렉션을 개발한 PW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렛츠댄스 컬렉션은 산수국과 큰잎 수국의 교잡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큰잎 수국은 이파리도 크고 꽃도 크고 원형인 대신에 해안가 중심으로 자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동에는 약한 경향이 있었고, 산수국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서 자생을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날씨에도 줄기나 새싹이 잘 버티게끔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대신에 큰잎수국보다 꽃이 훨씬 작고 개화량도 좀 적고, 그리고 꽃의 모양도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월계관 형태의 레이스캡 모양의 꽃을 피웠는데, 큰잎수국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미관 가치와 그리고 산수국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강건함을 교잡을 통해서 이 렛츠댄스 컬렉션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 끝에 탄생한 렛츠댄스 컬렉션은 만약에 겨울이 혹독해서 전년지에 꽃눈 분화된 가지가 손상을 입더라도 이듬해에 발생하는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니까 1살짜리 가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마크로필라 수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단 이제 동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원 일을 하다 보면 3월, 4월에 가지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꺾이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2살부터 꽃이 피니까 꽃을 안 피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렛츠댄스 컬렉션에 있는 수국들은 충격에 꺾이더라도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충분히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총 3가지의 품종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렛츠댄스 컬렉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렛츠댄스 컬렉션 중에 하나는 캔두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렛츠댄스 컬렉션 중에 국내에는 가장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소개가 되고 있는 품종이 바로 이 캔두인데요. 이 캔두 같은 경우는 산수국의 성질이 많이 배어들은 편이어서 재개화 성질이 아주 뛰어나고 추위에도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신년지에서 개화를 하기까지가, 그러니까 가지가 새로 발생해서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월에 전지를 하더라도 3월 이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6월이면 꽃이 잡힐 수 있을 만큼 신초를 발생시키고 다시 개화를 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재 초반에 이 나무의 개체가 많이 작을 때에도 데드헤딩이라고 해서 꽃이 지는 가지들만 계속 잘라주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하신다면 꽃이 처음 개화하는 6월부터 서리가 내리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계성이 아주 빼어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캔두의 장점은 아스팔트나 아니면 차도변에, 그러니까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 나무를 심어도 지저분해지거나 손상되는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자라난다는 게 역시 이 캔두의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가을이 되면 이 이파리의 색깔이 부드러운 버건디 색깔로 변하면서 또 재개화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꽃도 피워주니까 가을에는 버건디 컬러와 핑크색 또는 보라색 컬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의 정원 소재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꽃은 완전한 원형이라기보다는 기존 산수국과 조금 흡사한 레이스캡 형태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체가 성숙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원형에 가까워져서 완전한 큰잎수국의 원형 수국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형의 모양을 유지를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수국은 산성도에 따라 꽃의 컬러가 변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산성이라고 하면 파란색, 그리고 알칼리라고 하면 분홍색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캔두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이 있더라도 약간 보라색 색깔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에 심었을 경우에는 밝은 분홍색 컬러를 낸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꽃이 이후에 소개시켜드리는 품종만큼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량이 아주 출중하고,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이 렛츠댄스 컬렉션 품종 중에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면서 새로운 가지가 발생하고 꽃을 피우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재개화성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사계수국이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성질을 가진 그런 품종이니까, 특히 추운 지역에서 깻잎 수국이 꽃이 안 피고 깻잎으로만 만들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캔두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아리바라는 품종입니다.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수국 육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그 장점이 뛰어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도 국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블루밍 하이드렌지아 또는 신년지 개화 수국이라고 소개가 됐던 품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꽃이 진짜 큰잎 수국처럼 원형의 큰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월동을 견디고 신년지에서 개화를 잘하는 수국은 아예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추위에 강한 이런 태생적 능력을 갖추려면 큰잎 수국보다는 산수국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산수국이 아무래도 꽃이 작고 레이스캡 형태로 꽃이 피다 보니까 완전히 크고 원형 형태의 큰잎 수국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원형 수국,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훌륭한 마이크로필라 수국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신년지 개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특히 어느 정도 개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뿌리가 안착을 하게 되면 만개를 했을 때는 이 이파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개화량과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 잎은 단풍보다는 짙은 녹색을 유지하기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주는데, 수국은 특유의 그 시드름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시드름 현상이 거의 없어서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일 때는 진한 보라색을,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일 때는 진한 핑크색을 내주니까 그 컬러감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주도나 이런 남부지방에서 수국축제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원형의 큰 수국을 추운 내 정원에도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 아리바가 굉장히 좋은 그런 수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스카이뷰라는 품종인데요. 앞서 소개시켜드린 캔두와 그리고 이 아리바가 꽃의 형태와 추위를 잘 견디고 재개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스카이뷰는 재개화성과 더불어서 꽃의 컬러와 수영에도 포인트가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화단이나 아니면 좁은 정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키가 1m도 자라지 않고 대신에 굉장히 알차게 컴팩트하면서도 뚱뚱하게 자라주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솜사탕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풍부한 개화량과 그리고 단정한 수영을 자랑을 하는데요.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이 캔두나 아리바는 일반적인 마크로필라처럼 1.5m 전후나 또는 이상으로 자라는 일반적인 마크로필라였다면, 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키는 1m도 자라지 않으면서 폭이 넓게 자라주기 때문에 캔두나 아리바와는 완전히 쓰임새가 다른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앞서 소개시켜드린 품종이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약간은 좀 진하고 깊은 컬러를 냈다면, 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컬러감을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캔두나 아리바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도 파랑색이 아니라 약간은 보라색에 가까운 컬러감을 내게 되는데, 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도 연한 하늘색을 내주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연한 핑크색을 내준다는 점에서, 특히 요즘 정원사분들은 파스텔 톤의 컬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품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주문량도 스카이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레치댄스 컬렉션을 개발한 PW도 이 스카이뷰에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그 가치가 아주 유망한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감도 연한 파스텔 톤에 키도 작고 넓게 수영도 단정하게 자라주니까 이 캔두와 아리바는 완전히 쓰임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른 대신에 재개화 성질만 같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치댄스 컬렉션에 대한 설명과 새 품종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간단히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치댄스 컬렉션은 우리나라의 추운 중부 지역이나 중북부 지역에서도 겨울을 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혁신적인 수국 컬렉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캔두는 내가 진짜 많이 추운 지역이고 수국을 심을 때마다 깻잎 수국을 경험을 했는데, 꽃이 잘 피면서 6월부터 가을까지 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4개 수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재개화성이 훌륭한 수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리바는 월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크고 풍성하고 진한 컬러감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품종, 그리고 스카이뷰는 내 정원이 좁거나 작다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좀 낮고 컴팩트한 경관을 연출을 하면서 진한 꽃의 컬러보다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컬러감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에게 적합한 품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치댄스 컬렉션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까지 해드렸는데, 하나 꼭 당부를 드릴 건, 이 수국은 하우스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날짜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바로 땅에 심게 되면, 비단 이 수국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하우스에서 재배된 걸 가을에 바로 심어서 뿌리가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만큼 실내에 잘 두고 계셨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내년 봄이 오면 그때 밖에 심으셔야 이 레치댄스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월동력이나 재개화성을 제대로 체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일카시님과 진행하고 있는 사전 예약 이벤트도 8월 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